여기서 우리는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느낌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스킬 많이 키우라고 했잖아. 네가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지. 넌 그래 사회성이 떨어져. 이런 비판으로 결국은 끝나는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이 깊이 있는 대화 1등급 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과 대화 많이 나누시나요? 우리 집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요. 하루 종일 시끌시끌 정말 우리 집 같이 대화하는 집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대화가 굉장히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스스로 대화가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대화가 많이 오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인지 혹은 그냥 정보 전달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판단이 될 텐데요. 오늘은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5가지 대화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화에도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가족과 나누던 가장 많은 대화가 몇 단계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가정의 대화는 건강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의 대화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악수하는 것, 무언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네, 왜 우리가 지나가는 이유다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혹은 회사 동료들, 친하지 않은 동료들과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의 대화가 5등급 대화입니다. 아이들과도 이런 대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화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친구랑 싸우지 않았지? 밥은 뭐 먹었어? 워킹맘인 저도 제일 많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춥진 않았어? 오늘 옷 뭐 입고 갔어? 이런 이야기들. 네, 가장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대화죠. 근데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해서 우리 집은 대화 많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 싶어요. 네, 퇴근을 하고 오면 계속 이런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숙제 다 했어? 아픈 데는 없지? 열은 안 나지? 배 안 아파? 배 안 고파? 안 졸려? 이런 식의 대화, 5등급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가 많다고 해서 대화 많은 가정이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4등급 대화는요, 사실과 보고의 단계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러면 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해서 2도 올라갔다고 해요. 요거는 아이들도 그렇지만 남편과도 이런 대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어떻대? 그러면 오늘 영하 15도래. 오늘 많이 추운가? 나가봤더니 조금 추워. 이렇게 하는 대화죠. 이것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달이 안 됩니다. 단순히 5등급 대화에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대화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 숙제 다 했어? 그러면 국어 숙제 했어. 내용이 뭔데? 이런 내용이야.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대화죠. 더 이상 그 대화에서 진전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과 보고를 하면 끝인 겁니다. 오늘 춥지 않았어? 안 추웠어. 뭐 입고 갔는데? 외투 입고 갔어. 잘했네. 요 정도의 대화.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도 많이 나누실 거예요. 4등급 대화입니다. 자, 3등급 대화는요, 의견과 판단의 단계가 들어가는 대화입니다.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포함됩니다. 오늘 국어 숙제 뭐였어? 오늘 독후감 쓰기였어. 어려웠어? 괜찮았어? 이 정도 수준의 대화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간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서로 뭔가 상충되거나 의견이 부딪힐 수 있으면 거기서 대화를 멈추게 되는 대화죠. 더 이상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뭐 독후감 썼어. 그럼 어떤 내용이었어? 이성계에 대한 독후감 읽고 썼어. 이성계가 뭐야? 이렇게 이제 엄마가 나가기 시작하면 대화가 어긋나잖아요. 네가 지금 이 수준에서 이성계 정도 아니지 않니? 요즘 위인에 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화가 들어가면 뭔가
비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성계 대화 들어갔어 이렇게 하고 엄마 눈치를 약간 살피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여기서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를 판단을 해서 상황마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이런 대화를 딱 끊을 수 있는 수준이 3등급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2등급 대화는 뭘까요? 정보 교환이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느낌이나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자신의 느낌을 포함하는 대화가 들어갑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좀 머리가 아팠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침에 늦어서 뛰었더니 산소가 부족했나 봐요. 그랬구나. 머리가 아팠네. 지금은 괜찮니? 괜찮아요? 라는 수준의 대화죠.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식의 대화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수준의 대화에서는 그랬구나 라고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는 자세입니다. 거기에 어떤 판단을 넣기보다는 그랬구나, 머리가 아팠었구나, 그런데 지금 좀 나아졌구나, 기분이 조금 안 좋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괜찮니?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예요. 그래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화가 잘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흔히 더 깊은 단계의 대화로 들어간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러게 좀 일찍 준비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 내 대화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3등급 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잔소리만 들었네. 여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아이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잔소리나 비판으로 대화가 나갈 것 같다 싶으면 이때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마시고요. 그냥 경청해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랬구나. 지금 나았으니까 다행이네.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오히려 아이가 내 의견이 수용받았다, 경청받았다라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화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약간 비난의 여지가 있다 싶으면 2등급 대화에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1등급 대화는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면 싶은 1등급 대화, 최고로 친밀한 대화인데요.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받아주고 지지하는 것 플러스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대화입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을 거침없이 술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형성된 관계. 가족이라면 정말 좋겠죠. 나의 느낌과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대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대화예요. 오늘 조금 머리가 아파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조금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랬구나. 친구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 친구한테 계속 네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조금 신경이 쓰이네.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표현해 봤니? 그럼 표현해 봤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 한번 표현해 보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아이의 생각을 받아주고 인식을 하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느낌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스킬 많이 키우라고 했잖아. 네가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지. 넌 그래 사회성이 떨어져. 이런 비판으로 결국은 끝나는 경험이 많아서 아이들이 깊이 있는 대화 1등급 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1등급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엄마가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아, 엄마는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런 스킬이 있구나. 나도 배워야겠다 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이들은 배우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게 하시되 아이들한테는 아,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 판단과 네 행동을 존중해. 그런데 나는 그런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행동의 힘이 훨씬 강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노력은 해봤어? 아,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됐구나. 대인관계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속상할 때가 많지. 혹은 그렇게 노력을 해봐서 관계가 좋아졌으면 정말 너가 대단한 노력을 한 거야. 정말 믿음직스럽네. 많이 노력했구나. 상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노력한 네가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비난해야 되거나 비판해야 되거나 하는 이야기를요, 말로 해서 느끼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대화 중에 스스로 본인이 느끼고 판단하고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우리도 누가 너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나 잘못했어,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거를 대화 중에 아, 맞다,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네 라고 느낄 때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나 스스로 변화된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힌트 정도만 주시는 대화가 1등급 대화에 속합니다. 아이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되 내가 어떻게 끌고 가서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방향만 제시해주는 대화,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화, 그런 대화가 1등급 대화에 해당이 되겠죠. 1등급 대화를 하면 서로 싸울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서로 성장할 일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1등급 대화를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정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대화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에선 굉장히 말이 많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보 전달만 하고 끝나는 대화였었는지, 정말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대화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1등급 대화를 늘려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